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북한을 비롯한 적대 국가들의 대남 사이버 총선 공작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 사이버 공작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최근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복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총선 및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의식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욱 차장은 김영철은 과거 77 디도스 공격, 농협 전산망 파괴, 6.25 사이버 공격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면서 북한의 내부 결속 및 국면 전환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 대규모 대남 사이버 도발로 사회 혼란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필요에 따라 우리 총선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어떤 형태로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총선 선거관리 시스템 보완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처음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백 차장은 선거가 조작됐다 안됐다 하는 이런 시비거리를 없애고 시스템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측면이라면서 점검을 마치고 나면 제3자 입장에서 선관위 시스템 안전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와 여야 정당, 개인 후보들의 시스템도 지원하고 싶지만 개입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서 북한이나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 실태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만 외부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하루 평균 137만 건이나 탐지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하루 118만 건씩 공격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15%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해킹 공격 시도 가운데 70% 안팎이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됐으며 중국 연계 조직이 4%, 러시아 해커 조직이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공급망 소프트웨어 공격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이메일 절취를 위한 해킹 수법 등이 정교화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가령 최근 북한은 한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똑같이 위조한 피싱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이니세이프나 매직라인 등 공동인증서 로그인 등에 널리 쓰이는 국내 보안기업 프로그램을 공격해 국내 PC 1000만 대 이상을 일시 장악하려는 시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또 올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및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해 우주 방산 분야 첨단 기술 절취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정원은 앞으로 동맹국 및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미국과 독일 정보기관과 함께 북한의 불법 사이버 공격 실상을 폭로하는 보안 권고문을 발표한 것이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에는 영국이나 일본 정보당국과도 유사한 형태의 권고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현장 감사 관련 속보입니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용 PC를 봉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MBC가 보도한 내용인데 MBC는 업무용 PC 봉인으로 선관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은근히 선관위를 비호하고 감사원을 견제하는 식의 보도를 했지만 우리가 그보다 눈여겨볼 점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 강도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인이란 자료의 훼손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하는 조치로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창고와 금고, 문서, 장부, 물품 등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감사원이 감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봉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봉인은 종이 등으로 물품 겉면에 표시하는 것인데 봉인된 PC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업무용 PC 봉인 조치는 디지털 포렌식, 즉 디지털 증거 추출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진행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받는 당사자, 이번 같은 경우는 선관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PC를 봉인한 뒤 포렌식하겠다는 요구를 했다면서 감사원의 포렌식 요구에 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선관위를 찾아가서 현장감사, 즉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28일까지 1차 조사를 한 뒤 여름 휴가기간을 고려해 2주를 쉬고 8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조사를 이어갑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는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 행정안전 3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직원들을 파견받아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현장 감사에 돌입하면서 채용과 승진, 전보, 복무 등 조직 운영과 인사관리 전반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최근 선관위 합격자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특히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PC를 봉인할 수는 있지만 PC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선관위 조사에서 일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감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워낙 높아진 상황이어서 선관위가 과거와 같은 뻗대기식의 무소불위의 자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법원이 전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 일부가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4부는 최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민노총 조직정의국장 석모 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 전 민노총 산하 모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앞서 피고인 4명 중 양 씨와 신 씨 2명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피고인 중 신 씨는 지난 17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해서 국민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전부가 아닌 일부만이 원하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범관계에 있는 일부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므로 다른 일부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재판 방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불허하면 피고인들이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어 재판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피고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할 경우
피고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렇더라도 재판이 정지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드릴 것은 간첩 사건들과 관련해서 최근 이 피고인들이 아주 교묘한 그런 법정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재판 진행을 늦추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고, 또 판사들 중 상당수가 간첩 혐의자들의 계략에 넘어가든지 혹은 사실상 동조하면서 재판 진행을 늦추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판부가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이번 4명의 간첩 혐의자 중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 민노총 조직정의국장 성모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서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에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민노총 내부의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개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군사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석 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의 피고인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간첩 혐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아마 곳곳에 있을 거고, 상당히 각 분야의 중요한 인물들 중에도 북한 간첩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세력들을 과연 앞으로 하나하나 일망타진할 수 있을지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